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지난 2주간 동아시아 정세가 갑자기 급속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동중국해와 황해 인근 해역에 이례적으로 대규모 해군과 해경 함선을 집결시켰습니다. 특히 12월 6일 중공 전투기가 오키나와 인근 해역에서 일본 자위대 군용기를 상대로 2차례나 레이드를 조준하며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한편 겉보기에는 단순한 문화 행사처럼 보였던 하마사키 아유미의 상하이 콘서트 역시 대량의 빈 좌석 장면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며 여론을 들끓게 했고 급기야 정치적 논란으로까지 번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련의 사건들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동아시아는 지금 새로운 중대한 전환점으로 향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중심으로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중일 관계가 급격히 긴장 고조에 이른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1월 7일 일본의 다카이치 시나이 총리는 국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전함을 동원해 대만을 공격할 경우 이는 평화와 안전법이 규정한 일본의 생존 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며 그에 따라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즉각 중공 정부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중국 주 오사카 총영사 설검은 X 플랫폼에 일본어로 글을 올렸는데 스스로 들이밀고 달려드는 저 더러운 머리는 주저없이 베어버려야 한다. 준비됐는가? 라는 위협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발언에 일본 여당과 야당의 고위 인사들은 모두 이를 살해 위협으로 간주했고 중국 총영사 설검의 추방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로 인해 양국 간 외교 관계는 급속히 악화됐습니다. 그러나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든 사건은 12월 6일 저녁 6시 37분 오키나와 인근 해역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조종사는 F-15J 중형 전투기를 몰고 수천 미터 상공에서 정기 순찰 임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그 순간 조종사의 헤드셋을 통해 날카롭고 긴급한 삐 하는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조종석의 레이더 경보장치에서 나온 소리로 자신의 기체가 누군가의 레이더 빔에 의해 조준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동시에 HUD에는 붉은색 위협 경고등이 미친듯이 깜빡이며 치명적인 코드 하나를 표시했습니다. 락온, 공중전 용어에서 락온이란 상대의 미사일이 이미 자신을 완전히 조준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상대가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몇 초 안에 공대공 미사일이 발사돼 전투기는 순식간에 밤하늘의 불덩어리로 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치명적인 락온 상황이 무려 2차례나 발생했고 두 번째 조준은 30분 넘게 지속됐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은 통상 실제 전쟁 중에나 벌어지는 일입니다. 중국과 일본 양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명백한 전쟁 직전 수준의 군사적 도발, 즉 노골적인 전쟁 벼랑 끝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건 직후 전 세계 군사 전문가와 분석가들은 일제히 충격에 빠졌고 이런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중공이 지금 미친 것이 아닌가? 이와 관련해 12월 7일 새벽 일본 방위성은 이례적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일본 방위 대신 고이즈미 신지로는 중공의 항공모함 요령호에서 이룩한 젠15 전투기가 일본 자위대 군용기를 상대로 2차례 레이더 조준을 실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항공기의 안전 비행을 위한 범위를 명백히 넘어선 것으로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 측에 강력히 항의했으며 중공 측에 대해 유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같은 날 다카이치 시나의 일본 총리도 이 사건에 대해 논평했습니다. 이번 레이더 전파를 항공기에 쏜 행위는 항공기 안전 비행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극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중국 측에 강력히 항의했고 동일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단호하게 요구하였습니다. 일본은 냉정하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일본 측은 향후 해상 및 공중에 대한 모든 가능한 감시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중공군의 활동을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중공 측은 일본 측의 주장을 부인하며 오히려 책임을 일본 측에 떠넘겼습니다. 심지어 일본이 이번 사안을 과도하게 부풀리고 긴장 국면을 조장하며 국제사회를 오도하고 있다며 역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자위대 항공기는 시종일관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영공 침범에 대한 대응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따라서 중국 측이 주장한 자위대 항공기가 중국 군용기의 안전 비행을 심각하게 방해했다는 발언은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중공 군대의 이번 행동에 대해 중국 문제 전문가들은 중공의 도발 행위가 극히 위험할 뿐만 아니라 강한 침략성을 띠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만 국방안보연구원 전략자원연구소 소장 소자우는 이런 행위는 사실상 단 한 번의 버튼 클릭만으로 전투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으로 전형적인 전쟁 직전 단계의 적대적 행위이다. 중공은 최근 이와 유사한 방식의 군사 행동을 반복하고 있으며 그 수위는 매우 공격적이다. 이는 중공 당국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행동으로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외교적 파장에 대해서도 중공의 이번 조치는 외교적으로도 매우 어리석은 선택이다. 이러한 행동은 민주 국가들로 하여금 중공의 전랑 외교와 군사 팽창주의가 초래할 위험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며 결과적으로 민주 진영의 결속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군사 전문 채널 마크 시공의 진행자 마크 역시 중공의 이른바 군사적 압박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인도태평양 동맹국 가운데 군사력이 가장 강한 나라는 일본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공이 일본을 상대로 군사적 압박을 가하면 오히려 일본 내에서 다카이치 시나에 총리의 국방 예산 정액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후 향후 전국 운영에서도 총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이 패턴은 중공이 대만을 상대로 군사적 위협을 가할 때와 똑같다. 대만이 대통령 선거를 치를 때마다 중공은 군사훈련으로 압박해왔지만 결과는 늘 같았다. 돌을 들어 올렸다가 자기 발등에 떨어뜨린 셈이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12월 4일 로이터 통신은 4명의 정보소식통과 관련 첩보 보고서를 인용해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공은 동아시아 해역에 대규모 해군 및 해경 함정을 배치하고 있으며 일시적으로 100척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알려진 사례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의 해상 무력 시위로 지난해 12월 중공이 벌였던 대규모 해군 전개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이번에 집결한 군함들의 활동 범위는 황해 남부를 시작으로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거쳐 태평양 해역까지 광범위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측 역시 오키나와와 규슈 상공에서 항공자위대의 출격 횟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으며 양국 전투기와 군함 간의 거리는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로 점점 좁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미국 유명 시사평론 채널 진행자 강봉의 분석을 보면 강봉은 이번에 중공이 바다로 보낸 100여 척의 군함들, 검은빛이 감돌 정도로 짙은 회색으로 칠해진 이 전함들은 포신을 대만, 일본 그리고 이 지역에서 자유항행을 수호하는 모든 세력을 향해 겨누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그렇다면 시진핑의 의도는 무엇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안을 이건 바로 일석삼조이다. 하나의 돌로 3마리 새를 동시에 노리는 매우 독한 술수라는 것입니다. 라고 정리했습니다. 첫째, 철저히 국내용 무력 시위. 강봉은 이번 군사 행동의 첫 번째 목적이 중국 내부 결속을 위한 국내 선전용이라고 분석하며 지금 중국 경제가 어떤 상황인지 모두가 알고 있다. 민심은 들끓고 사회 분위기는 살벌하다. 간헐적으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민간인을 치고 숨지게 하는 사건까지 벌어지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시진핑이 이런 내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고전적인 민족주의 선동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국민들에게 바로 너희가 고기조차 마음껏 사먹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국가는 강해졌다. 보이지 않느냐? 수십 척의 군함이 바다로 나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미국을 향한 전례 없는 압박 테스트. 강봉은 두 번째 목적을 대외 전략 차원에서 짚었는데요. 그는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전략 질서를 크게 다시 조정하고 있는 혼란기이다 라며 중공은 이 틈을 타 미국과 동맹국들을 상대로 내가 군함을 미국 코앞까지 몰고 가면 어쩔 건데? 대만 지원 루트를 차단하면 너희는 어떻게 반응할래? 너희 대응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한번 시험해보자 라며 한계 시험에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공이 지금 던지고 있는 계산된 도발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셋째, 유럽을 향한 은밀한 경고. 강봉은 가장 교활한 지점으로 최근 중공의 외교 연출을 지목했습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 성도에서 반바지 차림으로 조깅하는 장면을 연출한 건 역시 유럽의 이른바 유화 세력을 겨냥한 메시지였다는 분석입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센 존재는 나다. 내가 바로 큰형님이다. 대만 문제에 대해 함부로 입을 열거나 미국을 따라 나를 제재하려 든다면 세상을 얼마든지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강봉은 이를 전쟁이 무섭다면 조용히 해라. 대만 문제에는 입을 닫아라. 이것이 바로 중공의 진짜 얼굴입니다. 라고 요약했습니다. 겉으로는 인류 운명 공동체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전쟁의 핵 버튼을 손에 쥔 채 세상을 협박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한편 유튜브 채널 왕금의 데일리 관찰의 진행자 왕금 역시 이번 사안을 이번 중공군의 함정 배치는 대만 남부 도서 지역에서 동중국해 방향으로 집중돼 있으며 이는 일본을 겨냥한 군사적 압박 성격이 매우 뚜렷하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배치 양상 자체가 이전과 다르다며 올해 작전은 규모가 더 커졌고 범위도 훨씬 넓어졌다. 이는 중공이 영내 군사적 억지 전략을 조정하며 일본에 더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신호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왕금은 마지막으로 중공의 군사력 집결이 계속되는 한 동아시아의 긴장 상태는 더욱 고조될 수밖에 없으며 결국 이 지역 전체가 새로운 구조적 군사 위험 단계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공 당국은 동시에 중일 간 경제 협력을 중단하고 다수의 항공편을 취소했으며 중국 국민들의 일본 여행을 제한하는 한편 일본 연예인의 중국 내 문화 활동을 대거 제약하는 조치까지 취했습니다. 11월 28일 일본 가수 하마사키 아유미는 공연 하루 전인 29일 불가 항력을 이유로 상해 동방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수만 명 규모의 월드투어 콘서트가 전격 취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마사키 아유미는 일본 음악사에서 누적 음반 판매량 1위를 기록한 가수이자 일본 음악계 최고 권위의 일본 레코드 대상을 유일하게 3년 연속 수상한 여성 아티스트입니다. 이에 미국 시사평론 채널 진행자 강봉은 날카롭고도 본질을 꿰뚫는 장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공연 취소 당일 오후 하마사키 아유미는 자신의 공식 인스타그램에 성명을 올렸습니다. 그녀는 먼저 이 무대를 내가 직접 철거해야 한다니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며 깊은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내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 굳이 말할 생각은 없다라며 매우 의미심장한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강봉은 이를 두고 이것이 바로 불비불강, 겸손하지만 굽히지 않는 태도라고 말하며 그녀가 한 말을 나는 가수일 뿐이다. 너희들의 더러운 정치에 끌려들 생각도 줄을 설 생각도 없다. 나는 외교 싸움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라고 해석했습니다. 하마사키 아유미는 성명에서 금전적 손해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가장 마음 아파한 것은 이 무대를 위해 밤낮 없이 땀 흘린 약 100명의 중국인 스태프들에 대한 미안함과 감사함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한 일본 아티스트는 중국의 평범한 노동자들을 진심으로 걱정했지만 이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중공 당국은 체면을 이유로 100여 명의 노동자 생계를 아무 망설임 없이 끊어버렸다라고 역설한 것입니다. 이후 하마사키 아유미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녀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도 책임을 전가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댄스와 밴드 멤버들을 이끌고 가장 화려한 공연 의상을 입고 가장 완벽한 무대 화장을 마친 뒤 관객 하나 없는 상해 동방체육센터 무대 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14,000개의 빈 좌석을 향해 첫 곡부터 마지막 앙코르까지 단 한순간도 대충하지 않은 완벽한 공연을 마쳤습니다. 하마사키 아유미는 이 공연을 설명하며 전문 공연 용어 하나를 사용했습니다. 란스 스루. 이는 단순한 리허설이 아닌 무대 동선, 조명, 음향, 특수 효과, 폭파 타이밍까지 관객만 제외한 모든 요소를 실제 공연과 동일하게 진행하는 최종 통합 리허설을 뜻합니다. 텅 빈 체육관, 무대 위만이 눈부시게 빛나는 공간에서 하마사키 아유미는 전사처럼 허공을 향해 노래했습니다. 그녀는 비록 눈앞에는 빈 좌석뿐이었지만 전 세계 팬들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연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잊지 못할 무대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면은 중일 문화 교류사의 길이 남을 순간으로 기록될 만합니다. 무엇이 체면이고 무엇이 존엄입니까? 바로 이 장면이었습니다. 중공은 그녀를 망신주고 초라하게 만들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마사키 아유미는 거의 신성에 가까운 프로페셔널리즘으로 그 모욕을 하나의 행위 예술로 승화시켰습니다. 텅 빈 공연장 안에서 그녀의 존재는 거대하고 숭고하게 느껴졌고 반대로 어둠 속에서 공연을 봉쇄한 관료들의 모습은 아주 치졸하고 초라하게 비쳤습니다. 공연 후 하마사키 아유미는 이 공연의 실황 영상을 적절한 시기에 공개하겠다며 팬들에게 책임 있는 마무리를 약속했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전 세계 네티즌들을 깊이 감동시켰고 X 플랫폼에서는 이런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하마사키 아유미는 전 세계에 보여줬다. 무엇이 문명이고 무엇이 존중이며 무엇이 진짜 품격인지. 그녀는 혼자 힘으로 중공이라는 집단의 저열함을 낱낱이 드러냈다. 이 무대는 콘서트를 넘어선 예술이었다. 완성된 하나의 걸작이었다. 공연장 하나는 잃었을지 몰라도 전 세계를 얻었다. 현재 동아시아 정세는 외교, 군사, 문화 등 여러 전선에서 동시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앞으로 30일간의 흐름이 세 가지 가능성 가운데 하나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첫째 시나리오, 군사적 신호는 계속되지만 충돌하지 않는 선을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양측 모두 긴장 상태 속에서 신경전을 이어가되 실제 무력 충돌이나 오발 사태는 피하는 절제된 대치 국면이 유지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외교적 긴장의 본격적 고조입니다. 양국 간에 이례적으로 고위급의 강도 높은 비판이 오가거나 대사를 소환하거나 철수시키는 등의 외교적 충돌 조치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 가장 피하고 싶은 최악의 상황은 지역 내 단일 사건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 중일 간 전면 충돌로 확산되는 경우입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그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각국은 중일 양측의 모든 움직임 하나하나를 극도로 민감하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